따지하오! 안녕하십니까? 더 바른 중국어 강사 변지영입니다. 자,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여러분과 앞으로 중국어 공부 재밌게 이끌어갈 제가 강사 변지영입니다. 자, 지금 중국어 공부하시려고 어떻게 인터넷 앞에 딱 앉으셔가지고 책도 꺼내놓으시고 모든 준비 다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책을 보니까 사진이 있네. 어머, 이 여자 누구야? 이 여자가 이 여자야? 이러면서 고개 갸우뚱하시는 분들 계시죠? 맞아요.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접니다. 이거 얘가 사기당했네? 이런 생각 드시죠? 좀 실물보다 좀 화면빨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완전 거짓은 아닌데 원래 좀 사실 좀 속고 속이면서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 학생분들이 말하세요. 근데 이 사진 자꾸 보다 보니까 이 얼굴 이때요. 자꾸 봐봐요. 이때. 아마 우리가 여러분이 이 강좌 한 강좌 다 끝날 때쯤 되면 아마 그 얼굴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 찾을 때까지 한번 열심히 저하고 함께 동영상 강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실시간 실제적인 이제 공부는 오늘 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요. 오늘은 좀 재밌게 쉽게 편안하게 한 강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공부할 중국어라는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제가 그것만 오늘 좀 소개해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거 함께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국이란 나라 여러분 다녀오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홈쇼핑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중국 많이 상품 팔더라고요. 막 20만 원 막 이런 비수기에 너무 싼 것 같아요. 그래서 전 그거 보고 있으면 너무 가고 싶은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못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다녀오신 분들 중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던가요? 대부분이 다 부정적인 거 많이 말하세요. 나 가서 너무 고생했어요. 더러웠어요. 막 이런 거. 부정적인 견해가 많긴 한데 저는 거기서 직접 살아서 그런지 그냥 아직도 중국 하면 좀 더 정이 가고 애착이 가고 약간 저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물어보면 전 두 가지가 떠올라요. 첫째, 크다. 그 다음에 많다. 크고 많은 게 떠오르거든요. 어떻게? 중국이란 나라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 큰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남한의 한 96배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들었을 땐 저는 이 나라가 얼마나 큰지 솔직히 와닿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크기가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여행을 하는데 종칭이라는 중경이라는 도시를 갔는데 거기서 그런 소개를 받았어요. 이 중경이란 시 하나의 크기가 니네 남한만 해 라는 말을 듣고선 진짜 그때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시 하나가 남한만 하다니 말 다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인구는 또 얼마나 많아요. 그죠? 13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중국 가서 북경 같은 데 이런 데 주말에 뭐 쇼핑하러 간다거나 하면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 많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정말 사람이 많긴 많습니다. 근데 마찬가지 저는 이게 제일 와닿았었던 게 야, 우리나라의 부자 인구가 얼마나 되는 줄 아냐?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그냥 허접지 않은 부자가 아닌 진짜 부자 있잖아요. 그 부자가 우리나라 남한 인구수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진짜 또 한 번 허걱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큰 나라네요. 지금 비록 조금 후졌다는 느낌이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잠재력을 가진 나라의 언어인지라 여러분이 지금 공부해 놓으시면 경쟁력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은 막차 타실 수 있으니까 한번 경쟁력 갖게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린다면 13억의 인구가 모여서 살고 있는데 자, 그럼 이 13억의 인구는 우리나라처럼 하나의 민족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개의 민족이 모여있는 다민족 국가일까요? 맞습니다. 다민족 국가예요. 하나의 민족이 아닌 여러 개의 민족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몇 개 민족? 56개라는 많은 민족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98%를 하나의 민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민족의 이름이 누구다? 한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2%가 결국 55개 애들이 막 쪼개서져 있죠. 그래서 걔네들을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소수민족에서 친숙한 소수민족 한 명 소개해 줄까요? 누구? 조선족? 중국의 하나의 소수민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중국에서 그 많은 한족이 쓰는 언어인지라 얘를 뭐라고도 말을 하냐? 한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언어는요. 중국어 중에서도 어떻게 한족이 쓰는 언어 한어를 배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원래 더 정확한 중국어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기억 잘 해두시고요. 자, 한어를 공부하는데 우리가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지방 방언을 배울 필요가 있다 없다? 있으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어떤 표준어를 배우셔야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표준어라고 말을 하는 건 중국 사람들은 보통화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보통화라는 건요. 중국의 어디? 북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금 북방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말을 중국에서 말하기를 보통화, 표준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학을 갔을 때 상해로 가, 북경으로 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에이 그래도 북경으로 가세요 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그래도 북경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통화, 표준어권이다 보니 발음이 훨씬 더 깨끗할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인이 우리나라 유학 오는데 제주도로 가요? 서울로 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서울로 오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표준어, 중국은 보통화라고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중국어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야? 중국 사람들 중국어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시끄러워요. 자, 걔네들 목소리가 커서 시끄럽다기보다는 언어 구조 자체가 시끄러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듯한 느낌? 그게 왜? 성조라는 녀석 때문에 그래요. 성조가 중국어에는 보통화에서는 4가지 사성의 성조가 있어요. 지방 방언 중에 여러분 7성, 8성도 있어요. 근데 뭐 표준에서 4개 정도야 가뿐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얘는 우리 이제 본강이 들어가서 제가 얘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우리가 또 발음편을 통해서 한 10강좌 공부하면서요. 주되게 배울 게 뭐다? 한어 병음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한어 병음이라는 애는 뭐냐? 중국어의 발음 기호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쉬운 말로 큰 대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큰 대란 한자를 뭐라고? 큰 대, 대라는 음으로 읽는다면 중국 사람들은 걔를 따라는 발음으로 읽습니다. 그 따라는 발음을 읽을 수 있게끔 표기를 해놓은 녀석이 한어 병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어 병음은요, 로마법의 기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영어식의 발음과 거의 한 80%는 제가 봤을 때 유사한 것 같고요. 한 20% 정도는 이거 영어식 발음하고 완전히 다르네 하는 발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어 병음 공부하실 때는 영어식 파닉스와 좀 다르게 되는 부분들 20%만 딱 주안점을 잡고 공부하시면 솔직히 병음 따는 건 별로 그렇게 어렵게 떼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어의 발음 기호를 뭐라고 한다? 한어 병음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중국어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뭘까요? 한자 빠질 수 없겠죠. 자, 한국 한나라 한자를 써놨는데 이 한나라 한자를요, 우리나라, 일본, 대만 쪽에서는 이렇게 번체자를 쓰고 있어요. 정자를 쓰고 있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이 한이라는 녀석은 중국 대륙에서 쓰고 있는 간체자라는 한자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어때요? 간단하죠? 훨씬 더 획수가 줄였죠? 자, 그 이유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뜻글자를 쓰는 한자를 쓰다 보니 어떻게? 얘를 외우질 않게 되면 나중에 결국 뭐가 돼버려요? 문맹이 돼버리는 거죠? 말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쓸 수도 없고 읽을 수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문맹률이 너무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야, 방법을 찾자. 그래서 한자를 어떻게 볼까? 좀 간단하게 하면 애들이 좀 쉽게 외우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간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 어떤 학생분들은 이거 다시 외워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우실지 모르겠지만 학습을 하다 보면 정말 이게 간단해서 훨씬 더 한자 쓰기가 쉽고 수월하다는 거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주된 내용이 우리가 앞으로 더 바른 중국어 스텝 1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일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제가 이번에는 어떤 중국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때 만나면 학생분들이 선생님 동영상 강좌 들을까요? 말까요?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저는 먼저 말을 하죠. 저하고 수업을 듣고 있다면 복습용으로는 좋아요. 하지만 복습 아닌 혼자서 예습을 한다거나 혼자 보기 위해서 동영상 강좌 보실 거면은 보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을 했었거든요. 이유인 즉슨 중국어는 이 성조라는 음이 있기 때문에 얘를 선생님에게 교정을 받지 않고 혼자서 이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강의를 듣다 보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계속 따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그게 그냥 자기 발음이 딱 돼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분을 만나셨을 때 그분 발음 고쳐드리는 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싸리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 여러분이 오프라인 상에서 선생님과 수업을 듣고 계시는데 이 강의를 들으시겠다. 당연히 좋죠. 들으셔서 복습을 하시는 용으로 들으시는 건 정말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난 그냥 이것만 통해서 선생님만 공부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동영상 강좌를 안 찍었었던 이유이기도 한데 생각을 좀 바꿔서 다른 면으로 좀 쉽게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고민 끝에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앉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본 결과 어떤 방법이 좋을까? 자, 첫째는요, 여러분. 발음을 저하고 듣고 따라 하신 다음에 절대 그냥 듣고 끝내시지 마시고 요즘에 다 스마트폰 있으시죠?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한번 그거를 녹음을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소리를 내고 있을 땐 이게 지금 내가 맞는 소리인지 틀린 소리인지 몰라요.
하지만 녹음을 해서 들어보시면요. 바로 느끼십니다. 아, 내가 이거 잘못되고 있구나. 선생님하고 다르구나. 라는 거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마지막 최종 확인은요. 녹음을 하시면서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처음에 첫 강의 들으실 때는 저 발음 듣고 따라 하시는 거 괜찮으세요? 근데 한 2번 정도 들으신다 하실 때는요. 그때는 제 발음을 듣고 따라 하시기보다는 저하고 동시에 소리를 내주세요. 그래서 저와 동시에 중거 소리를 냈는데 저하고 음이 다르게 난다. 그럼 여러분의 성조 음이 지금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선생님과 똑같은 음으로 낼 수 있게끔 들으면서 그 발음을 동시에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신다면 그렇다면 그래도 약간은 좀 공부하시는데 중국어 발음이 너무 이상한 길로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또 하나 동영상 강좌는요. 편의성이 좋아요. 아무 데서나 들으실 수 있다는 그 편의성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 가면 맹점이 뭐예요? 학습의 분위기가 안 난다는 거죠. 여러분이 돈을 내고 학원에 가면 공부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동일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항상 그 시간대 공부를 하는데 얘는 뭐 지하철에도 들었다가 화장실에서도 들었다가 이러다 보니 이게 공부하는 전혀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건 하루에 딱 한 번 맨 처음 듣는 첫 번째 강의는 꼭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대 혼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동 볼 때 옆에 누구 있으면은 이렇게 눈치 보이고 막 이렇게 창피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혼자 갖고 방으로 들어가셔서 혼자 막 설레하시면서 보시죠. 그 기분으로 절 만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비록 옷을 벗진 않을 거예요. 항상 이렇게 입고 나와서 하겠지만 여러분이 약간 야동 보는 마음으로 이 선생님 오늘 뭘 하지? 방에 혼자 약간 살짝 숨으셔서 하는 그런 신비로움을 가지고 수업을 하시되 대신에 어떻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큰 소리로 따라하시면서 하신다면 정말 저는 중국어에 정말 입문의 길을 여러분이 잘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오프라인 강의에서 최소 한 강의는요. 50분은 제가 수업을 합니다. 50분 동안 반복적으로 하는 수업인데 우리 동영상 강의는 어때요? 길어야 20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그 딱 한 번 20분으로는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최소 50분을 채우시려면 몇 번은 들으셔야 돼? 2번. 그쵸? 2번 이상은 들어주셔야 오프라인 강의에서 듣는 만큼의 효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강의만 딱 동일한 장소에 들어주시고요. 나머지 2번, 3번의 강의는 편하실 때, 출퇴근 때 아무 때나 들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시겠죠? 요것만 여러분이 잘 지켜주신다면 정말 저 믿고 따라오시면 중국어에 문이 활짝 아마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짜요 화이팅 해보고요. 본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젠!